이번에는 장애인분들의 성문화, 또 우리 그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2005년도 장애인 푸르나우성 성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좀 변한 게 있으면 제가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돈, 섹스, 권력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인간과 관계되어 온 세 가지 커다란 윤리적 주제들이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그맨 이창명 씨가 텔레비전에서 장애 아동들이 있는 시설을 소개하면서 부모가 평소에 성생활이 얼마나 문란했으면 저런 애들이 나오냐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본 장애인 부모들이 아주 경악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 성하면은 윤리와 도덕이란 단어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도대체 왜 성이 윤리와 결부가 된 것일까? 남녀의 만남 또는 결합이 또는 자신의 육체의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윤리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왜 천벌을 받을 사람,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한테서 태어난 천벌을 받을 사람인가. 죄의 대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창명 씨가 한 얘기는. 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성이며 중증 장애인이기도 한 저는 불만과 함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인권과 성의 주체성이 이제부터 장애인분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각이 되면서 그 인권과 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성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시초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진화설이든 창조설이든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있든 생명이 시작된 기원은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를 한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이 되고 쾌락의 원천이 되는 성, 진화론 입장에서 본다면 원숭이들이 번식기에 쾌락 없이 번식만을 목적으로 교미를 했던 형태에서 점차 발전기 그런 기간이 없어지고 서로의 교감을 나누는 단계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에 기반을 한다면 태초에는 성관계 없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죄를 지은 벌로 인해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처벌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육체가 아름답고 그 소중한 육체끼리 결합을 하는 역사가 어떻게 말해왔는지 조금 이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까지 성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흥미거리로도 제공도 됐으며 상업적인 의도로도 대상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 대상화가 고착화되어 온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장애인 또 인간의 성을 연구하고 장애인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프로이드나 기타 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적인 인식이나 그런 것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 감수성에서 달랐을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성 정체성은 둘째치고 인간 취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자가 성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음을 감안을 한다면 장애인들은 그저 던져주는 밥이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던, 또 무슨 삶의 주체, 또 성의 주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돈이나 경제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장애인이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성에 관련된 것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했던 것이 있는데요. 매달 첫 번째 주에 그 전통문화재단 이호님이 나오셔서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시게 돼서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시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 중간에라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 펑크가 나지 않는 일이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창명 씨가 사과를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넣고 방송국에 전화하고 압박 넣고 해서 장애인 부모회라는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몇 년 정도 방송에 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번 그렇게 압박을 넣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본 개념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사과했던 과정은 있습니다. 그 이창명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나라 그 불교 문화에는 불교 문화나 기독교 문화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부모가 업보가 있어서 자식이 장애인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기도 하고 종교적인 관점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창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에 대한 얘기 계속할게요.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점이 변화가 되면서 섹스 도우미, 공적인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그걸 또 꼭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 공적인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각 시별로, 군별로, 뭐 도별로 우리나라 같으면 주별로 이렇게 시행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섹스 도우미 제도라는 거는 성에 대한 관점도 우리나라랑 다르고요. 또 그 나라에서는 성에 대한 인식이 꼭 뭐 우리나라 성매매처럼 삽입 위주의 남성 위주의 성문화가 아니라 손만 잡고 있거나 또는 눈빛만 교환하거나 따스한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는 그런 위주의 성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에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이성 간의 관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또는 중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없거든요.
내 몸은 쓸데없는 몸이 되었다, 필요없는 몸이 되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의 불안, 자존감의 결여, 이런 것들을 몸에 자신감을 심어줘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적인 목적의 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냥 성매매 형식의 욕구만, 일시적인 욕구만 풀어주는 성 서비스는 성매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또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뭐 직업이길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길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성적 권리를 잘못 비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성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에서 생활하신 장애인들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생활하는 범위나 경험하는 세계가 좁을 뿐더러 보호자의 편의에 의해서 편리하게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모두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여성들은 한결같이 짧은 머리에 뭐 몸빼바지 같은 그런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행위나 혹은 자유행위를 억압당하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 바로 그 성 정체성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약하고 수동적이고 유아적이고 무성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고, 특히 장애인의 성하면 성폭력의 대상으로 많이 비춰져 왔습니다.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 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그런 인식의 틀 속에서 장애인들은 폭력의 대상이, 폭력에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모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지, 신체가 불편하면 인지적인 능력도 떨어지는지, 몸이 불편하면 성적인 욕구도 떨어지는지, 이 질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그렇다라는 것은 편견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비장애인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고민과 증거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편견으로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소외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종 문제, 계층 간의 갈등, 학력에서의 차별 등 많은 그 소외와 차별 등이 존재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적인 욕망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애나 학벌, 계층 간의 갈등도 물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성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에 의해서 정의 내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이 욕구나 권리, 또 의무, 이런 것에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야